많은 신부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제발 그렇게 고르지 마세요. 메이크업과 드레스, 홀까지 정말 쌈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는 선택을 하게 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안녕하세요, 드마예요. 오늘은 결혼 준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웨딩홀 선택입니다. 제가 이번에 웨딩 템플릿을 준비를 하면서 결혼 준비의 시작과 끝, 이 시간의 순서, 흐름의 순서, 필요한 순서대로 영상을 찍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어서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하게 선택해야 되는 웨딩홀을 주제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웨딩홀을 선택하고 계신가요? 지금 제가 짜둔 웨딩 템플릿을 살짝 공개하자면 이렇게 많은 분류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는 대부분 위치, 주차, 식사 요 세 가지를 가장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많은 신부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나와 잘 맞는 홀 분위기를 놓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살짝 보여드렸던 이 템플릿은 웨딩 단톡방, 제가 듬뿍방에 오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대부분의 신부들이 그냥 밝은 홀, 어두운 홀 요 정도로 구분을 하거나 조금 더 디테일해지면 요 사이에서 밝기 정도에 따라서 조금 디테일한 그런 컨셉 무드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더 나눠진다. 요 정도로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집중되는 게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핀 조명을 딱 받을 수 있는 스포트라이트가 딱 있는 어두운 홀, 또 혹은 나는 무조건 비즈를 입을 거야 하면서 어두운 홀, 이런 식으로 내 로망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적용해서 홀을 선택하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제발 그렇게 고르지 마세요. 물론 나와 잘 맞는 게 내 로망을 실현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대부분의 신부님들이 드레스 투어를 하면서 최소 10벌에서 15벌 이상, 그리고 촬영 드레스를 고르면서 최소 5벌 정도, 그리고 또 촬영을 하면서 드레스를 입어보고 좀 다양한 변형도 겪어보고 또 오래 착용을 해보고 하면서 꽤 적지 않은 드레스들을 입어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고도 본식 때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비즈 입을지 실크 입을지를 고민을 해요. 나는 무조건 비즈 입을 거야 라고 했는데 드레스를 입어봤더니 비즈가 안 어울려. 이런 사람 진짜 많아요. 근데 나는 비즈의 어두운 홀 반짝반짝 주인공 이런 생각으로 어두운 홀을 해가지고 조금 갈등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잠깐 옆으로 조금 빠져서 얘기를 해보자면 어두운 홀은 비즈, 밝은 홀은 실크. 요거 공식 절대 아닙니다. 어두운 홀에서 실크 입어도 정말 고급스럽고 우아하고요. 밝은 홀에서도 그런 굵은 실버 펄에 막 완전 땡글한 이런 비즈가 아니라면 잔잔 비즈들 너무 예뻐요. 정말 물결 치듯이 날아다닐 것 같아. 정말 예뻐. 그래서 선호하는 드레스에 따라서 홀을 고르는 게 가장 바보 같은 게, 여러분이 홀을 고르는 시점, 이 시점에는 드레스를 입어보지도 않았어. 나한테 잘 어울리는 드레스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단순히 로망이 이러니까 그냥 그렇게 해야지, 어쨌든 로망을 실현하면 나는 만족스러울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 크나큰 착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정말 생각보다 이걸로 후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 그래서 웨딩홀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려돼야 되는 부분이 나와 어울리는 컨셉, 그리고 분위기를 고르는 것. 그러면 그거 어떻게 아는데 내가 알면 그렇게 골랐겠냐고. 평소 사진을 촬영할 때 햇빛이나 조명 이런 거에 내 얼굴이 그늘이 지는지 안 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세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그늘은 물론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데 얼굴이 평면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그림자는 생겨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그늘은 이렇게 빛을 쐈을 때 광대가 막 이렇게 부각되어 보인다던가, 커여가지고 해골상처럼 보인다던가, 턱이 없어 보인다던가, 눈 밑이 캥해가지고 꺼져 보인다던가, 이마 양옆이 팍 꺼져가지고 뭔가 없어 보인다던가, 이런 식으로 내 얼굴이 못생겨지는 타입인지를 구분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빛에 의한 단점이 크신 분들은 밝은 홀을 좀 우선순위에 두고
거기서 컨셉을 찾아가시는 게 더 좋아요. 물론 이런 사람들도 어두운 홀을 갔을 때 빛이나 조명이 내 얼굴에 좀 잘 맞는 타입이면 정말 너무 좋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조명이 위에서 쐬어지는 경우에 아래에서 이 위의 조명보다 강한 조명을 더 때려 넣어도 이 그늘짐이 해결이 안 돼요. 저는 빛이 얼굴 정면에서 쫙 들어와야 되는 타입인데 이 정면에서 딱 들어오더라도 얼굴로 이렇게 모이는 조명, 집중되는 핀 조명 이런 것들은 얼굴이 난리가 나요. 세상 이렇게 못생길 수가 없어. 자연광처럼 빛이 쫙 퍼지는 그런 게 잘 받기 때문에 어두운 홀은 잘 받지 않는 얼굴 골격 타입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두운 홀은 우선순위에도 없었는데 오히려 또 어두운 홀에 갔을 때 얼굴 윤곽이 살아나는 타입들이 있어요. 눈도 되게 또렷해 보이고 콧대가 그림자가 지면서 코도 더 높아 보이고 또렷해 보이고 얼굴 윤곽이 탁 또렷이 살아나면서 어머 왜 이렇게 예뻐 연예인 같아 이런 사람들이 또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홀에서 예쁜 타입들은 오히려 밝은 데에 나왔을 때 임팩트가 없다, 조금 밍숭맹숭하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내가 어떤 얼굴 골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조명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퍼스널 컬러와 얼굴 골격, 그리고 그 골격에 따라 어울리는 드레스가 거의 한 80% 정도는 되게 물 흐르듯이 무드가 잘 맞아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나에게 잘 맞는 홀을 선택을 하게 되면 메이크업과 드레스, 홀까지 정말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는 선택을 하게 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지금 핸드폰에 있는 내 사진들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밝은 홀, 어두운 홀 나눠서 정하셨다면 이 안에서 나한테 어울리는 컨셉이나 분위기들을 보시면 되고 또 이 안에서 세부적인 항목들을 고려를 해보시면 좋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딱 한 군데 상담 갔고 그 가자마자 바로 계약을 했어요. 제가 홀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저와 이미지가 잘 맞는 홀, 요거 딱 하나였어요. 식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차피 아무리 좋게 나와도 아무리 단가가 비싼 곳이어도 먹고 나면 왠지 집 가면은 배가 부른데 헛헛한 느낌 있잖아요.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물론 맛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맛이 없다 한들 우선 그 위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디서 하던 간에 나한테 정말 중요한, 내가 왔으면 싶은 사람들은 어디서 하던 간에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확고하게 있었고, 주차 같은 경우에는 뭐 늠름이 불편하다 결혼식은 딱 한 번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참석하는 하객으로서의 입장으로도 생각을 해봐도 내가 늦게 간 게 잘못이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 기준에는 오로지 저와 그리고 신랑 이 둘이서 만족하면 되는 홀, 이거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홀이 저희에게는 너무 딱 맞는 홀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걸 고려를 안 하고 바로 그냥 당일에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사도 되게 맛있다고 소문이 난 편이었고, 위치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양가 친척들이 다 부산에서 올라오시는데 이게 수서역이랑 가까워서 오히려 좋았어요. 물론 주변의 다른 하객분들은 좀 더 불편했겠지만 물론 이런 가치관의 차이 그리고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애당초 저는 제가 원했던 결혼식의 형태 자체가 양가 직계가족 정말 10명도 안 되는 우리 가족끼리만 이제 휴양지에 가서 20-30만 원짜리 하는 그냥 알리에서 파는 드레스 간단하게 입고 거기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끝내고 우리는 이제 나머지 시간은 같이 가족 여행을 즐기자. 요게 저의 로망 아닌 로망이라고 해야 되나? 결혼식에 대한 뭔가 그런 게 없었기도 한데 굳이 한다면 그런 형태가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결혼식 자체가 나와 신랑, 우리의 이벤트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에 대한 그런 하객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은 저는 거의 아예 생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첩장 모임도 저는 하지 않았고요. 이제 모바일 청첩장만 이렇게 띡 이렇게 보내고 끝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모바일 청첩장만 줘? 진짜 뭐 오지 말라는 거야? 안 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뭐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의 자유,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대한 결정일 거라 생각을 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이렇기 때문에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면서 얘기를 했죠. 청첩장 모임은 따로 하지 않겠다. 그냥 와서 축하해줘라 라고 그냥 간단하게 링크와 그리고 초대 이미지 간단한 글귀 해서 보냈습니다. 아무튼 얘기하다 보니까 저에 대한 사설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 대부분의 분들이 결혼에 대한, 이 웨딩이 나와 잘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정보 없이 우선 표면적으로만 보이는 그런 부분들, 혹은 타인에 대한 배려만 있는 선택을 하는 것 같기도 해서, 이제 저는 조금 다른 기준점, 우선 내가 우선이다 라는 그런 기준점을 이야기 드렸는데, 무조건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해 이런 건 아니고, 기왕이면 어차피 하는 결혼 준비,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많지 않을 이벤트잖아요. 누군가는 안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한 번일 수 있고, 물론 두세 번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막 생일처럼 매년 찾아오는 그런 이벤트는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좀 더 잘 맞는 결혼식의 형태는 어떤 건지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고려 사항들에 대해서 나중에 생각해봐라 라는 이야기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영상이 밝은 홀 할까 어두운 홀 할까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단톡방에서도 정말 많은 정보 나누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까 영상 초반에 소개했던 요 노션 템플릿에 대한 부분도 단톡방에 오셔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카테고리는 이런 식으로 지금 짜져 있는데, 제가 공개할 수 있을 법한 정확하게 내용 정리가 끝난 카테고리가 많진 않아서 우선 이 영상에서는 웨딩홀 체크리스트를 소개를 해보면서 이번 영상 마칠게요. 그럼 안녕!